내 이름은 김영순, 올해 72입니다. 남편은 제가 쉰이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는 오롯이 혼자였죠.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반찬을 팔고 낮엔 청소일을 다니며 아들 하나, 민수를 키워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갔고 졸업 후엔 서울로 올라가 회사원이 되었죠.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들이 첫 월급을 받던 날, 퇴근하자마자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엄마, 많이는 못 드려요. 그래도 이건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속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평생 돈을 쥐고 살아온 제 손이 그 순간 덜덜 떨렸습니다. 그 돈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나를 생각해줬다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요. 그날 밤 그 봉투를 베개 밑에 두고 잠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어른이 됐구나. 눈물이 스르르 흘러나왔죠. 그 후로 아들은 한 달도 빠짐없이 용돈을 보냈습니다. 월급날이면 꼭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엄마, 이번 달 용돈 보냈어요. 밥 잘 챙겨 드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문자 한 줄이 저한텐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죠. 그 돈으로 저는 생활비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집에 올까 봐 반찬거리를 사고 좋은 김치며 미역국을 끓여 냉장고를 꽉 채워뒀어요. 민수가 오면 뭐라도 따뜻하게 먹여야지. 그게 제 하루의 낙이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다들 말했죠. 영순 씨는 복도 많아. 요즘 그런 아들 어디 있나.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우리 아들은 효자예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주말마다 찾아와 밥을 먹고 가던 아들. 제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으며 항상 하던 말이 있었죠. 엄마, 이 맛은 진짜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그 한마디에 제 손끝의 주름도 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 따뜻했던 일상이 며느리 한 사람의 등장으로 어느 날 갑자기 멈춰설 거란 거요. 그날은 아들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이제 우리 민수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기쁘면서도 어딘가 마음 한켠이 서늘했습니다. 하객들이 웃고 떠드는 가운데 저는 단상 아래에서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며느리의 표정은 조금 굳어 보였어요.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렇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느리가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죠.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 처음이니까 어색한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가족이 되는 거니까.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이제는 효도도 둘이서 같이 할게요. 그 말이 참 예쁘게 들렸습니다. 그래, 너희 둘이 잘 살면 그게 효도지. 그렇게 웃었죠. 하지만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전화가 오지 않았고 용돈도 며칠씩 늦어질 때가 생겼습니다. 괜찮다고는 했지만 속으로는 슬그머니 걱정이 밀려왔죠. 어느 날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요즘은 왜 이렇게 바빠? 얼굴 좀 보자. 그러자 아들은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엄마, 요즘 회사 일도 많고 주말엔 집안일도 좀 있어서 다음 주엔 꼭 갈게요. 그 순간 전화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어요. 며느리의 낮은 목소리. 또 가야 돼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 한마디가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더 바빠졌고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문자도 간단해졌죠. 엄마, 잘 지내시죠? 예전엔 사랑해요도 붙었는데 이젠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주말에 문 열고 들어올까봐 반찬을 미리 해두고 식탁보도 새 걸로 갈아놨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죠. 저녁마다 텅 빈 식탁 앞에 앉아 조용히 국을 떠먹었습니다. 국에선 김이 피어올랐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그래, 새 가정 꾸렸으니 바쁠 수도 있지. 나까지 신경 쓰면 힘들겠지. 스스로 위로했지만 그날따라 국물이 유난히 짰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작은 이것 하나가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 줄은요. 결혼 후 몇 달, 아들은 여전히 용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엄마, 용돈 보냈어요. 사랑해요. 이렇게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던 아이가 이젠 딱 네 글자만 남겼죠. 보냈어요. 엄마. 그 한 글자 차이가 그렇게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늘 밝던 목소리도 사라졌고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는 이유로 서둘러 끊는 날이 많아졌어요. 엄마, 나 회의 들어가야 돼요. 이따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지만 이따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전 참았어요. 그럴 수도 있지. 새로 결혼했으니 신혼이 바쁘겠지. 며느리도 적응하느라 힘들 거고,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한 주, 두 주, 그리고 한 달. 하지만 그 기다림은 점점 공허해졌죠. 주말마다 밥상을 차려놓고 두 사람 오면 먹일 김치전과 미역국을 준비했지만 식탁 위의 음식은 늘 식어갔습니다. 김이 빠진 국, 눅눅한 전. 그걸 치우면서 괜히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나 혼자라도 잘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말하면서도 젓가락이 자꾸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장담 갔는데 좀 가져가라. 너 좋아하잖아. 아, 엄마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은지가 피곤하다고 해서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은지가 피곤하다. 그 말 속에는 우리 안 갈게요가 숨어 있었죠. 그제야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존재가 우리 사이에 조용히 벽을 세우고 있다는 걸요. 며칠 뒤 동네 김씨 아주머니가 묻더군요. 요즘은 아들이 안 오나 봐? 전에 매주 왔잖아. 그 말에 괜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요즘은 회사가 바쁘대요. 젊은 사람들 다 그렇죠 뭐. 그렇게 웃어 보였지만 집에 돌아오니 눈물이 터졌어요. 휴대폰을 열어 아들 번호를 눌렀다가 다시 지웠습니다.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건가? 이제 어른이 됐는데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문득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이번 달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다음 달에 보낼게요.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힘들면 말을 하지 왜 그동안 혼자 버텼을까? 하지만 그보다 더 서운했던 건 그 말을 며느리가 아닌 아들 입에서 직접 듣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내 아들은 나와의 대화보다 누군가의 눈치를 먼저 보게 됐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작은 거리감이 결국 우리 마음의 벽이 될 줄은요.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회색빛. 오후 창가에 앉아 아들이 보낸 자동이체 문자 하나를 보고 괜히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번 달 용돈 1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젠 말 한마디, 전화 한 통 없이도 돈만 오네. 이게 효도일까? 아니면 의무일까? 그래서 오랜만에 손편지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휴대폰으로 말하지만 저는 여전히 손글씨가 마음을 전한다고 믿었거든요. 조심스레 봉투를 꺼내 흐릿한 눈으로 한자 적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보내주는 돈보다 내 목소리가 더 고맙단다. 돈은 얼마든 아껴 쓸 수 있지만 엄마는 내 목소리가 없으면 하루가 길구나. 내가 행복하면 그게 엄마의 기쁨이란다. 편지를 다 쓰고 그동안 받은 용돈 봉투 하나에 넣었습니다. 그 속엔 돈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며칠 후 그 편지가 며느리 손에 들어갔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냉랭했습니다. 엄마, 그 편지 며느리가 봤어요. 그래, 뭐가 그렇게 이상했니? 엄마, 은지가 좀 불편해했어요. 돈 얘기를 그렇게 직접 쓰면 자기한테 부담 준다고 느꼈대요.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돈 얘기라니 내가 무슨 말을 그렇게 했다고.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봤어요. 어디에도 돈을 더 달라 한 적은 없었는데 돈보다 목소리가 고맙다는 그 한 줄이 며느리 귀에는 돈으로만 들렸던 겁니다. 그날 밤 휴대폰으로 자동이체 알림이 또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상했어요.
자동이체 해지 완료.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설마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날 이후 아들은 전화를 잘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중에 얘기해요. 그 말만 남기고 끊었죠. 냉장고 속에 아들이 좋아하던 장조림, 며느리 입맛에 맞게 끓여둔 미역국이 있었지만 이젠 그걸 꺼낼 일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억울함이 더 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저 아들을 그리워한 게 죄일까?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단지 그 애가 보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이후 아들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자동이체도 모두 끊겼죠. 마치 누군가 제 삶에서 삭제 버튼을 눌러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하던 습관처럼 휴대폰을 열었어요. 혹시 밤사이 아들이 메시지를 남겼을까 해서요. 하지만 화면엔 새 메시지 없음. 그 네 글자가 저를 하루 종일 붙잡았습니다. 냉장고 속 반찬은 그대로 남아 점점 상해갔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장조림은 색이 변했고 며느리가 잘 먹던 김치는 이젠 씌어서 버려야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 혼자 밥을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밥은 잘 먹고 있니? 대답은 없었죠. 그저 벽시계 초침 소리만 텅 빈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 뒤 동네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요즘은 아들 안 오나 봐? 그 말에 괜히 손사래를 쳤죠. 요즘 회사가 바쁜가 봐요.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죠 뭐.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 끝까지 올라온 눈물은 삼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길가에 있는 노부부가 함께 장을 보는 걸 봤습니다. 남편은 무겁다고 투덜거렸지만 아내는 웃으며 팔짱을 끼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도 저렇게 누군가와 웃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름을 부를 사람 하나 없구나. 밤이 되면 습관처럼 불 꺼진 거실 한켠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휴대폰 불빛을 켜놓고 아들과 찍은 예전 사진을 한 장씩 넘겼죠. 졸업식 날 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이제 내가 지켜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지켜주겠다던 약속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음악 살짝 고조, 슬픈 현악기 추가. 며칠 후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들려온 건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한 문장,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젠 나 혼자서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며 이불을 덮었지만 눈은 좀처럼 감기지 않았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창문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이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끝없이 흐르고 아무도 닦아주지 않는 눈물처럼요. 끊긴 건 용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마음은 한 번 멀어지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전화도 용돈도 발길도 모두 끊긴 채로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만 멈춰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마을 슈퍼에 들렀습니다. 두부 하나, 대파 몇 단을 들고 계산대 앞에 서 있는데 옆집 순자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죠. 경순 씨, 요즘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요? 민수는 요즘 얼굴도 안 비치나 봐. 그 말에 괜히 애써 웃었어요. 에이, 요즘 애들이 다 그렇죠 뭐. 바쁘다니까요. 회사 일도 많대요. 하지만 순자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경순 씨,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보다 마음이 더 부담스러울 때가 많대요. 그저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도 숨이 막힌다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머리를 탁 하고 쳤습니다. 그래, 나는 그동안 아들의 마음보다 형식을 먼저 챙겼던 건 아닐까. 매달 용돈을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게 사랑의 증거라고 믿어왔던 건 아닐까. 집에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아들에게 마음의 짐이 되었을까. 그날 밤, 나는 조심스레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요. 민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그저 내가 보고 싶어서 그랬단다. 돈이 아니라 내 웃음소리 한번 듣는 게 엄마에겐 제일 큰 행복이야.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부드럽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죠. 그 순간 바람이 살짝 불어와 편지 위 종이를 스쳤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마음을 토닥여주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며 속삭였어요. 이건 돈 얘기가 아니라 사랑 얘기란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새벽에 습관처럼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혹시라도 그 아이가 내 편지를 읽고 한 번쯤 전화를 걸어주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기다림이 외롭지 않았던 이유는 이번엔 원망이 아니라 이해가 남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편지를 붙이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려 했지만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늘 광고 문자뿐이었죠. 특가 세일, 보험 만기. 그 문자들이 그렇게 차갑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날은 유난히 고요한 오후였습니다. 창가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엔 나 찍은 이름, 민수.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받는 것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전화를 받았죠. 민수야? 엄마. 그 한마디에 그동안 참고 눌러왔던 눈물이 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요. 아니야, 너 바빴잖아. 엄마는 괜찮다. 괜찮지 않았잖아요. 엄마 편지 보고 나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동안 내가 엄마 마음을 너무 몰랐어요.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하나, 낯익지만 조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 은지예요. 잠시 숨이 멎은 듯 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편지를 보고 제가 오해했어요. 엄마가 돈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젠 알아요.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니야, 내가 표현을 서툴렀지. 너희 둘 다 힘들었을 텐데 내가 먼저 미안하구나. 그날 이후 그 아이들은 주말마다 연락을 주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엔 꼭 갈게요. 그 목소리만으로도 집안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일요일 아침 문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양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따뜻한 미소가 함께였죠. 엄마, 우리 왔어요. 아이고, 우리 민수 왔구나. 그날은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미역국이 끓고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식탁을 정리하며 말했죠. 어머니, 다음엔 제가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진심은 결국 통하는 거구나. 그날은 오랜만에 집안이 북적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와서 웃고 이야기하고 식탁에는 미역국 냄새가 가득했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매달 돈보다 이렇게 얼굴 보는 게 더 좋네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나도 그래. 이제는 돈보다 내 웃음이 훨씬 값지단다. 며느리는 조심스레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땐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사실 우리도 그때 사정이 좀 안 좋았거든요. 민수가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들어했는데 저는 그걸 숨기고 싶었어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아들의 짧은 문자, 며느리의 어색한 말투, 그리고 끊겼던 용돈까지 모두 다 힘듦 속에 말 못할 사정이었구나 싶었죠.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땐 내가 그걸 몰라줬구나.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다시 시작할게요. 이번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민수야. 엄마가 원한 건 그거야. 내가 건강하고 웃는 거. 그게 제일 큰 효도야. 그날 저녁, 우린 셋이서 오랜만에 같은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아들이 젓가락으로 장조림을 집어 며느리 그릇에 올려줬어요.
이거 어머니가 만든 거야. 맛있지?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죠. 진짜 맛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그 순간 식탁 위의 음식보다 더 따뜻한 건 서로의 미소였습니다. 식사 후 며느리가 부엌을 치우며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김치찌개 끓여드릴게요. 그래, 그럼 나도 밑반찬 해갈게. 둘의 웃음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방에 혼자 앉아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들어왔어요. 하늘엔 별이 반짝였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온도는 돈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예전엔 100만 원의 용돈이 효도의 증거라 믿었지만 이젠 알겠어요. 가끔 전화 한 통, 따뜻한 밥 한 끼, 그게 진짜 효도라는 거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부모를 그리워하고 있을 겁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누군가의 하루를 살게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